자, 서울 성북구 금천 전셋값 하락하고 일부선 최고가 여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오르는 지역은 더 오르고 떨어지는 지역은 더 떨어지고.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 전략을 세울 때요. 어떤 지역은 뭐 호재가 있어. 지금 호재 없는 지역이 뭐 어디든 거의 뭐 드물지 않아요? 근데 그 지역에 호재가 있으니까 주변까지 전체가 영향받을 것이다. 그런 부분은요. 모든 우리 이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 공급입니다.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많을 때 이 풍선처럼 계속 이 불이 타서 번져가는 거지. 이 수요가 뭐 생각보다 적은데 공급이 주변에 많고 수요가 적으면 불이 타다가 중간에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붙지 않아요. 지금 최근에는 뭐 서울 수도권 뭐 전국이 거의 뭐 산불 뭐 미국이나 이런 데 산불 타면은 뭐 1년 동안 산이 불타고 막 그런 어마어마하더라고. 이 뉴스에 보면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불탔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신중하게 봐야 될 부분이 과연 이제 계속해서 가격은 많이 올랐고 그 가격을 사줄 사람이 높은 가격에 사줄 사람이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데 과연 그런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느 시점이 오겠죠. 그 시점이 언제일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고 저희 방송에 보면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자, 뭐 25개 자치구 중에 서울에 17개 구가 상승폭이 줄었다. 아직 마이너스로 떨어진 지역은 많지는 않습니다. 성북구 도남동의 한신한진 아파트. 여기 한 3, 4천 세대 되죠. 여기 제가 질문 상담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전용84 34평형이 이번 달에 3일에 6억 원에 계약됐다. 이게 이제 6억 5천까지 올랐지만 5천만 원 정도 빠졌다. 사실은 제가 방송에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언론에서도 뭔가 기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한두 건 가지고 거래가 되는 걸 가지고 계속 기사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뉴스를 보고 무조건 그거를 맹신하고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다. 조사를 계속해서 해봐야 됩니다.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계속해서 그렇게 갈 것인지. 금천구 독산동의 롯데캐슬파크. 이게 이제 금천구에서는 거의 대장주격인 아파트죠. 전용84가 9억 4,300까지 갔는데 이 전세가 11월에 7억 7천까지 떨어졌다. 그 다음에 지금 호가는 6억 9천에서 8억 7천만 형성되어 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그 거래 실거래가가 있고요. 또 현 시세대로 거래된 거래가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잘 봐야 됩니다. 예. 빈센트님, 네, 구독했다고, 네, 감사합니다. 전미경님, 지난주 시청하셨고 이번 주에 본방사수 하시겠다. 네, 전미경님, 네, 좋습니다. 이 성북구랑 금전의 전셋값,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의 전셋값 추이가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다. 근데 이런 측면도 있어요. 최근 들어서서 이 대출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전세 가격을 올려달라고 하면은 나머지를 약간 반전세식으로 월세를 조금 주는 그런 형태가 늘어나서 통계에는 이 전세 보증금만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최근에는 뭐 전세든 매매든 지금 대출이 많이 안 되고 있죠. 가계대출 아주 묶어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난리가 아닌데 그런 부분 때문에 매수세가 많이 지금 어떤 위축이 돼 있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여든 야든 지금 계속해서 뭐 재난지원금 이게 계속해서 지금 이제 돈이 풀려지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돈이 시중에 많이 놔두는 거. 물론 이제 거기에 반해서 미국 같은 경우도 올해 뭐 금리를 뭐 3번에서 4번 인상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또 반대로 중국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경제 성장률이 좀 거의 코로나 작년 뭐 재작년 코로나라는 특수성 빼고는 사실상 올해 이 경제 성장률 5%대라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거든요. 계속 10%대에서 9%, 8%대 떨어지다가 5%대는 처음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최근에 헝다라든지 이 부동산 개발회사들이 막 넘어지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에서 금리 인하를 해서 돈을 푸는, 미국은 너무 돈이 많이 풀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다시 걷어들이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좀 그런 단계에 와 있고
중국은 오히려 또 풉니다, 돈을. 그러니까 이걸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찌 됐든 이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이 내수만 가지고 도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수출이 그러니까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 예, 언제 기침을 하는지, 언제 감기에 걸리는지, 예, 그런 걸 봐야 됩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중국이 기침하면 우리나라는, 예, 감기에 걸린다. 또 어떤 사람은 독감에 걸린다. 네, 그만큼 경제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경제 영향력을 덜 받는 자립심을 계속해서 키워야 되는 그런 위치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어찌됐든 이런 여러 가지 해외 경제, 특히 이 어떤 빅2, 미국과 중국의 그런 어떤 경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시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이 또 폭락을 했어요. 좀 오르다가 다시 아주 최하까지 내려갔던 거기까지 내려갔어요, 지금. 그 이유가 뭐냐? 미국에서 또 테이퍼링이라 그래서 돈을 뿌리는 걸 줄인다 그러고 또, 회사채, 안 좋은 회사채를 나라에 사들여서 돈을 원활하게 돌게끔 하는 거, 그것도 줄인다 그러고 금리를 또 인상을 한다 그러고 이 세 가지가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바로 이 카자흐스탄 요즘에 또 시끄럽죠. 예. 굉장히 지금 이거 하고 난리가 아닌데 이게 참 세상이 무섭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나마 살기 좋은 나라인가. 그냥 시위하고 이러면 총질해버리는 나라들 많습니다.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저기 아프가니스탄 어떻습니까? 채찍으로 맞고 난리도 아니죠. 그 카자흐스탄에서 그 난리가 났는데, 그럼 왜 카자흐스탄하고 무슨 상관이냐, 코인하고. 카자흐스탄이 세계 제2의 채굴 국가입니다. 거기서 많이 채굴을 해요. 근데 중국에서 한번 규제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폭락을 했었죠. 그리고 그게 중국에서 채굴하던 사람이 미국하고 카자흐스탄을 다시 갔는데 카자흐스탄은 또 지금 너무 지금 시끄럽다 보니까 채굴을 지금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또 공급에 대한 이런 어떤 심리적인 영향이 갑자기 또 코인 투자자들한테 영향을 주면서 폭락을 지금 했습니다. 예, 난리입니다, 난리예요. 요즘에 보니까 코인 주식 때문에 특히 젊은 분들 또 코인도 보니까 다 하더라고요. 예, 연세 조금 있는 분도 하는데 난리가 아닙니다. 잠 못 자고 불면증에 아주 그냥 진짜 그런 게 투기 아닌가? 코인 같은 게? 부동산은 과연 투기라고 봐야 될까요? 코인 예, 나름대로 다 분석하고 공부도 하지만 그걸 알고 지금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몇 프로나 될까요? 그걸 진정으로 알고 투자하는 사람들. 어디가 좋다 하더라 우르르. 어디가 좋다 하더라 우르르. 떨어진다 그러면 또 손절. 또 떨어진다 그러면 손절. 자, 거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일부 지역들은 떨어지고 있고 그런데 일부 지역들은 또 올라가고 있고 여기 보세요. 강남권의 대치동 레미안 대치팰리스, 서초구의 반포동 아크로 리뷰 이런 데는 또 최고 가격의 전세 계약이 이루어진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뿐만이 아니고 매매 같은 경우도 지금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5억 초과 아파트는 대출이 이미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을 드린 거지만 그 아파트 사신 분들은 대출을 끼고 사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전에 이제 대출을 가지고 있었던 분은 모르겠지만 그 정책이 터지고 나서는 정책이 발표가 되고 나서 투기과열지구의 15억 초과 아파트는 대출을 안 해주겠다고 한 다음부터 샀던 분들은 다 현금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그렇게 영향받을 건 아니다. 그러면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금리가 인상이 됐을 때 영향받을 지역 아파트는 어디냐 그렇게 했을 때 영끌에서 대출을 있는 대로 받아서 투자했던데 그게 어디입니까? 주로 2030 분들이 매수했던 외곽 지역이잖아요. 노도강 많이 샀고 금천구나 이런데.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정책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봐야지. 무조건 비싼 아파트가 무조건 많이 떨어지고 먼저 떨어진다. 정해져 있는 원리는 없습니다. 이 부동산에. 노지테크님,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네, 코인 강의까지, 예, 코인 강의. 저는 금, 또 금도 계좌를 터서 거래를 해봤고요. 또 금은도 거래를 하고 있고요. 달러 투자, 달러도 계좌 터서 또 실제로 사서 또 해외 채권, 네, 해외 주식, 국내 주식, 코인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다만 제 전문 분야가 아닌 분야는 내가 직접 한번 해보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 마음, 또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그런 마음 때문에 해보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면요. 같은 송도인데 어떤 데는 미달하고 어떤 데는 또 대박 흥행을 합니다. 그게 뭐냐? 분양가 9억. 자, 분양가 9억이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분양가 9억이 초과하면 중도금 대출이 안 되죠. 중도금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특히 뭐 송도 같은 경우 젊은 어떤 신혼부부라든지 젊은 층도 많이 가는데 여기 그러다 보니까 청약 포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이번에 GS건설이 송도 자이더스타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3대 1의 경쟁률 그렇게 했는데 당첨자의 35%가 미계약됐습니다. 이게 이제 청약을 포기하면 10년간 재당첨 기회가 제한되는데도 계약을 포기합니다. 왜? 감당이 안 되니까. 이거 괜히 계약했다가 나중에 중도금 마련 못 해가지고 이제 9억이 넘어가는 거죠, 이거는. 중도 마련 못 해가지고 다 돈 날려버리면 계약금이랑 뭐 전재산 날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따지면 예전에는 이런 대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편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대출이라는 게 하고 싶어도 안 되는데 대출이 잘 될 때 대출이 무서워서 집을 못 샀던 분도 많거든요. 이게 레버리지 중에 하나가 바로 대출이잖아요. 레버리지가 뭡니까? 바로 사다리가 뭡니까? 현금으로 다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다리를 거쳐야 돼요. 이게 바로 대출이고 그 다음에 전세를 끼고 사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전세 사다리가 더 크죠. 대출보다 어떻게 보면. 외국 같은 데 특히 미국 같은 데는 거의 100% 가까이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물론 외국에는 전세 제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유일한 제도예요. 뭐 어떤 나라에 또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한데 제가 아는 나라는 없어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뭐 95%, 90% 대출 받기 때문에 완전한 사다리죠. 우리나라는 전세 사다리가 더 크죠. 전세금이 대출금보다 더 많이 나오니까 웬만한 지역에서는.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이나 대책에 따라서 이 시장이 판도가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의 정책, 대책을 잘 분석을 하고 그걸 가지고 시장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